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논작물하고 밭작물에 대해서 보험사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수확량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시간에는 논작물, 밭작물이 아니고 그러면은 과수는 과연 어떻게 이제 그 수확량을 산정하는가? 수확감수 보장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수 중에서도 크게 이제 포복자만 이렇게 이제 사과수하고 밤참매호, 오대살유, 팔가수가 조금 또 이렇게 뭡니까 수확량을 구하는 것이 방법이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은 과수도 또 다시 이제 분류를 해갖고 야 그러면 이제 포복자만 사과수는 과연 보험사고 났을 때 어떻게 이제 수확량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포복자만 요 사가수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내년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포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업수입 안전보장 품목들이 대부분 논작물과 밭작물이 현재 뭡니까 도입돼서 이제 계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포도 품목이 농업수입 안전보장 뭡니까 계약으로 지금 상품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수 쪽에서 나온다면 포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시설물도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또 언제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비가림 시설물과 관련돼서도 같이 이제 연결지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도 뭐 병충해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됐지만 병충해는 해마다 뭡니까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지금 현재 병충해가 뭐냐면 복숭아의 세균 구면병에 관련된 문제가 아직까지 11회 동안 한 번이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12회에서는 세균 구면병이 발생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뭡니까 수확량을 잡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두 같은 경우에 그냥 뭐죠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포복자만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것만 알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고 감귤 망감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해요. 요것이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새로 도입이 됐는데 다른 품목들은 이 세 개 품목은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쉽게 말해서 품종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재배를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뭡니까 빠른 품종의 수확기 직전에 가서 조사를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감귤 망감류 같은 경우는 사과배 단감 떫은감처럼 저가 종료 이후에 가서 뭡니까 착가수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지문이 나오더라도 조금 이제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거만 여러분께서 유의하시면 나머지는 오늘 배울 어떻게 이제 수확량을 구하는가 그 의미만 알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탑품목과 다르게 각각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깨진 독 고치기에서 제가 이제 저가전 종합 사과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험사가 났을 때 피해를 산정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저가 종료 전에는 수확감수 보장 방식으로 피해를 구하고 있고 저가 종료 이후에는 오직 뭐죠? 피해가 얼마나 났나? 수확량을 구하지 않고 오직 피해가 얼마나 났나로 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제 포복자만 같은 경우 과수 품목은 다 동일한 구조예요. 저가전 종합 사과수하고 수확 개시 이후에는 오직 뭐만 생각하면 된다. 피해가 얼마나 났나? 피해가 얼마쯤 났지? 몇 킬로그램이 났지?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적정 사과수하고 똑같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적정 사과수 를 제가 그 안내를 드리면서 뭐죠? 감귤 망감류하고 동일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종 지급 보험금은 어떻다? 동일한 금액이 나오죠. 그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구조가. 단지 뭡니까? 포복자만 같은 경우는 그 수확 종기까지 보험사업 발생된 것을 모두 다
뭡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최종 수확량을 산정해서 뭡니까 평균 수확량과의 차이 그것을 피해로 인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적정 사과수 같은 경우는 저가 종료 전에 사고가 났다면 그것을 차가감소 보험금을 먼저 줘버리고 저가 종료 이후에는 새로 뭡니까 보험사고가 발생된 건에 대해서 조사를 나갔고 얼마쯤 피해가 됐지? 그거를 조사해서 뭡니까 과실소문의 보험금으로 지급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가 종료 이후에 얼마나 피해 났지 조사하는 그 내용하고 포복자만의 같은 경우 수확 개시 후 아니면 저가 종료 이후에 보험사가 났을 때 감수량 산정하는 거하고 방식이 동일하다. 조금의 어떤 뭡니까 특징에 따라서 계약령의 특징에서 조금씩 이제 가감은 조금은 있지만 뭡니까 큰 틀은 똑같아. 그것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이제 해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가전종합 사과수는 따로 이제 뭡니까 과수 품목에서 따로 빼서 설명드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실력 따지 강의에서 다시 한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 지난 시간에는 논밭작물은 수확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그 전에 아무리 보험사가 났어야 하더라도 아이고 얼마나 상심이 많으세요 힘내세요 하고 보험조사를 나가지 않다가 언제 나가죠? 그렇죠. 수확 직전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왜? 그때 수확 직전이 돼야만이 우리가 수확량을 구해야지 하고 수확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확 직전에 가서 딱 한번 조사해 가지고 조사 수확량 구하고 그리고 조사하지 않은 뭡니까 면적에 대해서는 환산 수확량을 구해 가지고 두 가지 값을 합해 갖고 최종 수확량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착가량이라고 한 이유는 이게 착과 달려있는 과실의 양이 얼마인가? 이게 결국 수확량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최초 수확 품종 수확 직전에 가서 조사를 할 때 만약에 복숭아 가수원에 갔는데 그 뭐 떨어져 있는 복숭아가 있다. 수확 직전에 그건 어떻게 되죠? 벌써 떨어진 것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없어요. 아직도 수확 직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확량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려있는 그 과실의 양이 뭔가 얼마인가 이거를 잡는 겁니다. 즉 이것이 결국 뭐다? 논밭작물의 수확기 직전에 가서 조사한 수확량이 얼마인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논작물, 밭작물은 표본구안을 설정해갖고, 거기에서 작물을 채취해갖고, 뭡니까? 작물별 특징에 맞게 무게를 보정해서, 이마침이, 수확이 됐네 하고 우리가 조사 수확량을 잡는다 했는데 과수 포복자만은 어떻게 잡나? 달려있는 것이 얼마인가? 이렇게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죠? 조사를 하고 과중 왜냐면은 이제 논작물 밭작물은 그 채취해갖고 표본구 안에 작물을 채취해갖고 무게를 다는데 과일은 무게를 달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개수만 파가면 한 개의 무게가 얼마인가? 요거를 조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사과수 같은 경우나 무화과 같은 경우는 가입할 때 미리 과중을 정해 한 개의 과실의 무게를 정해갖고 보험 가입하니까 이 조사를 하지 않는데 포복자만은 요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뭡니까 포도 같은 경우도 뭐 샤인머스켓도 있고 거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뭡니까 품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충 뭐 품종별로 이 한 개의 무게가 얼마다라는 그런 것도 표준 과정도 다 있을 겁니다만은 뭡니까 현재 NH농협 손해보험에서는 그 값을 적용하지 않고 직접 구해서 뭡니까 한 개의 무게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계단 가중을 조사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아셨죠? 딱 하나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이 들어가는가 이걸 해야만이 결국 어떻게 무게를 우리가 수확량이 얼마인가를 구하는 것처럼 양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개수만 해갖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계단 과중을 조사해갖고 요 값을 곱해주면 아이고 이만큼이 현재 달려있구먼 하고 몇 킬로그램이 달려있구먼 하고 이렇게 조사가 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논작물, 밭작물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논작물, 밭작물은 그 조사한 값을 스퀘어미터당 수확량으로 변경하는 데 비해서 포복자만 같은 경우는 이것을 주당으로 다시 바꿔요. 주당으로 바꿔갖고 조사장 주수에 곱해주면 우리가 앞에서 논작물, 밭작물의 수확량 산정 플로우를 제가 정확하게 사진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그 방식하고 똑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포복자만도 뭡니까 수확량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동일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오늘 요 강의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총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곱해주면 한 개의 주당 그 뭡니까 착가량을 구하면 거기다가 총 조사된 주수에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해당 조상 주수에 대해 지면이 얼마쯤 달려있구나 하는 것이 딱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 무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우리가 논작물, 밭작물 또 미보상 면적, 타작물 면적, 기수학 면적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으니까 조사하지 않았지만은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100% 피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뭡니까 스퀘어미터당 평년 수확량을 곱해가지고 환산 수확량을 산정해서 더해줘야 된다. 조사 수확량에다가 더해갖고 최종 수확량으로 한다. 요거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공식이에요. 단지 여기는 타작물 주수 뭐 이런 것이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는 과수는 무조건 놓고 주당으로 가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과수원에 따른 뭡니까 계약하지 않은 과수가 심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뺄 이유가 없어요. 그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논작물, 밭작물은 면적으로 가입을 하니까 뭡니까 타작물 면적이 있으면 그것을 환산 수확량으로 잡는데 과수는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수학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빼놓은 이유가 요것이 이제 아마 이론서에 이렇게 났어요. 기수학 주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뭡니까 수학 직전에 갔는데 벌써 수학이 완료된 주수가 있다. 그러면 그걸 조사 대상 주수에 포함이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기수학 주수도 요게 주당 평균 수확량을 적용해 갖고 환산 수확량으로 산정해서 뭡니까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 이 착가량에다가 더해버리면 최종 뭡니까 해당 과수원의 착가량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딱 하나 또 이론서에 빠진 부분이 뭐냐면 이게 우리 이론서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이론서 갖고 무조건 놓고 산식대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혀 뭡니까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요게 왜 빠져 있냐면 이론서에는 보험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를 가정을 한 거예요. 보험사고가 나지 않았다 치면 사실 계단 가중도 조사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조사할 필요가 없죠. 예, 얼마쯤 현재 달려있나 필요 없어요. 개수만 파악해놨다가 나중에 보험사 수확 개시 이후에 보험사고 나면 그때 가서 계단 가중을 조사해갖고 뭡니까 피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계단 가중을 조사하는 것은 무조건 놓고 수확 직전에 이미 보험사고 발생했어야 하고 통지가 온 가수원, 그 가수원에 한해서는 수확 개시 후 착가수 조사를 할 때 계단 가중까지 조사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사고가 났으니까 달려있는 복숭아에도 만약에 피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죠? 예, 달려있는 복숭아에 피해가 있으면 착가 피해 구성률을 산정해갖고 이거 50% 피해 났냐면 이 달려있는 것에서 50%는 피해 났으니까 착가량을 어떻게 만 잡아야 된다? 요것을 빼고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1 마이너스 착가 피해 구성률도 여기다 같이 산정이 돼야 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이제 실력자지 가면 다시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결국 뭐냐면 논밭작물하고 똑같은 구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착가량 조사하는 방법이 아셨죠? 똑같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차이 이렇게 나는데 보니까 논밭작물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농지에 가서 발생하야만이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포복자만은 발생하지 않은 과수원도 착가량 조사를 해요. 예. 왜 조사를 하겠어요? 예, 강굴망감류는 최초 수확품종 수확기 직전이 아니라 저가 종료 후에 착가량 조사를 하고요. 그런데 왜 조사하냐면 이것을 조사해야만이 논밭작물은 그냥 수확기 직전에 가서 수확을 하면은 수확 종료일까지가 굉장히 짧아요. 짧기 때문에 그럴 때 보험사고 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과수 같은 경우는 수확이 개시된 이후에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보통 통상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의 종기는 수확 종료시까지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수확기 중에 이제 수확하다가 복숭아를 수확하다가 피해를 입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예,
그 전에 야 몇 개가 달려있는 데서 현재 이게 피해를 입었지 하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이전에 보험사고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미리 조사해 놨다가 차가수 조사를 해 놨다가 그 이후에 보험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수확기 직전에 우리가 조사한 것이 현재 1000개가 달려 있었어. 그러면 그 1000개에서 이번에 보험사고로 인해서 얼마쯤 피해가 났나? 요거를 조사하는 게 감수량을 조사하는 거예요. 제가 수확기 이후에는 무조건 넣고 과수는 다 뭘 한다? 그렇죠. 착가량 이런 게 아니에요. 수확량,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수확 개시 이후에는 오직 피해가 얼마나 났나? 피해량을 산정하는 게 수확량을 구해제가 아닙니다. 수확 개시 이후에는 오직 피해가 얼마나 났나? 요거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이게 없으면 뭡니까? 얼마쯤 피해 났는지 파악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가수 조사를 미리 안다. 이렇게까지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요것도 제가 이제 적정사과서에서 안내 드렸지만, 뭡니까? 수확 개시가 됐다. 뭐, 감귤, 망감류 같은 경우는 저가 종료 이유가 됐다. 그럴 때 만약에 보험사고 나면 똑같이, 태풍 불면 낙하 피해가 발생할 거고, 만약에 가을 동상이나 뭐 이런, 뭐, 우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또 착화 피해가 발생을 할 거고, 그죠? 때로는, 나무가 죽을 수도 있잖아. 나무가 죽으면 달려있는 곳에서 피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은 동일해요. 이것도 보면 적정사과서하고 똑같습니다. 적정사과서는 여기는 뭐요? 가입 과중을 곱해주는 거죠. 미리 보험에 계약할 때 미리 정해놓은 그것을 뭡니까? 적용해가지고 량으로 바꾸는 거고 이렇게 낙과수 개수에서 량으로 바꾸는 거고 뭡니까? 포복자만 같은 경우는 그 가입할 때 미리 정해놓은 걸 쓰지 않고 또 표준 과중도 쓰지 않고 우리가 직접 뭡니까? 그 표본줄을 선정해갖고 이 한 개의 무게가 얼마지 하는 것을 뭡니까 조사를 한 그 계당 과중을 뭡니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계당 과중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품종을 만약에 3개 심었으면 각 품종별로 또 과중을 따로 각각 조사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문제가 품종 2개씩 이렇게 뭡니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 계당 과중을 조사하는데 그 과중 조사도 결국 뭡니까 다 지문에 문제에서 다 지문으로 주고 있어요. 그걸 갖고 그냥 과중 우리가 산정해 가지고 그 산정이 아니죠. 미리 나와 있는 거, 안내되어 있는 걸 갖고 그냥 적용해 갖고 이 량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구조는 똑같아요. 단지 이제 고사주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사분 과실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실력까지 강의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요런 거는 사실 문제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론적으로도 여러 가지, 나무가 죽었을 때, 현재 그러면은 만약에 복숭아 나무가 하나가 이제 뭐 보상하는 죄로 뭡니까 고사됐어요. 그러면 그 달려 있는 것에서 얼마나 피해가 났고 떨어져 있는 것에서 얼마나 피해 났는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사된 그 나무의 피해가 그 과실수가 얼마인가 이거를 갖고 고사분 과실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 달려 있고 몇 개 떨어져 있고를 뭐죠?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것 또한 뭡니까? 데이터를 문제에서 줄 수밖에 없어. 그래야만이 나무가 이번에 3주가 죽었는데 이 3주가 죽음으로써 몇 개가 현재 피해가 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이해만 하면 나머지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다 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적정사과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수는 다 수확 개시 이후에는 무조건 놓고 다 뭐다? 오직 감수량. 얼마나 피해가 났나? 킬로그램으로 환산한다. 단지 이제 과실손해 보장은 뭐죠? 복분자라든지 무화과라든지 감귤, 온주밀감류 그리고 뭡니까?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수확 개시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량으로 산정하지 않고 얼마나 피해가 됐지 하고 대충 조사해 갖고 뭡니까? 이거 30% 피해 났구만 해갖고 그 피해율까지만 산정하면 되고 과수는 정확하게 이 무게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얼마나 났나 하는 것을 다 양으로 한다. 여러분께서 명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가 얼마나 났나를 조사할 때 항상 보면 이전 착화 피해 구성률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전에 피해 났어. 그럼 이 수확 개시 전에는 무조건 놓고 사고가 100번 나더라도 우리가 수확 직전에서 딱 한 번 조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논작물이 박작물이고 과수건 똑같습니다.
똑같고 수확 개시 이후에 과수에 만약에 피해 보험사가 났어요. 그럼 이제 아이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전화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즉시 가서 예, 또 손해조사를 해줘. 차가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 낙가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 이번 사고로 계속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보험 종기까지 조사를 하는데 이전에 조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뭡니까? 그 이후에는 산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금차에 피해가 난 차가 피해 구성률, 낙하 피해 구성률을 조사한 게 있으면 이전에 만약에 사고가 있었다면 그 뭡니까? 차가 피해 구성률은 빼야만이 이번에 야 실질적으로 요만큼 났구나. 그것을 이제 산정해서 차가 피해 구성률에 이전 차가 피해 구성률이 있는 거. 요 나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나무가 죽었지만 이번에 죽었지만 그 전에 뭡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차가 피해나 낙하 피해를 뭡니까?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전에 차가 피해 구성률이 있다면 이번에 나무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뭡니까? 차가 피해에 대한 것은 이전에 차가 피해 당한 것은 이번 나무가 죽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서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차가 피해 구성률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이치만 깨달아 버리면은 이 산식을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딱 하나 과수는 요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로 하죠. 그래갖고 이전 차가 피해 구성률이 지금 뭐냐? 다시 한 번 더 제가 사진으로 제가 오늘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차가 피해를 당했어요. 예, 우박으로 탁 맞아갖고 이렇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다 뭡니까? 제가 받고 못 팔겠죠. 한 50% 정도 피해 났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사관계가 1,000원이라면 500원만 주세요 하고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0% 피해로 이미 잡았어요. 일단 우박 피해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다시 뭡니까? 뭐죠? 일소 피해가 났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또다시 보상하는 죄로 피해가 더 크게 번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없어. 단지 이거 사과주스 만드는 그 가공 공장 같은 데다 납품용으로는 쓸 수 있겠어. 요렇게 될 때는 요걸 갖고 80% 피해를 잡거든요. 그러면 야 이번 사고로 80% 차가 피해 구성률이 80%네? 이렇게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80%를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전에 50% 벌써 잡아서 감수량을 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얼마다? 예, 30% 피해 난 거죠. 이전에 50%를 차감한, 80% 빼기 50% 차감한 30%만 피해 난 거예요. 그죠? 야, 이번 사고로는 30% 정도가 감수량이 발생했구만 하고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딸랑 그 한 개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맥세이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조건 넣고 이전 차가 피해 구성률 아셨죠? 이전 차가 피해 구성률 하나만 딱 명심하시면 문제가 사고가 여러 번 났다 하면 무조건 넣고 이전에 만약에 차가 피해 구성률이 있다 그러면 다음번에 뭡니까? 차가나 낙가 피해 구성률을 산정할 때 어떻게 하죠? 이전 차가 피해 구성률을 뺀다. 그 하나만 여러분께서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최종 수확량이 어떻게 되냐. 논바짝물하고 이거 잘 봐보시면 똑같아요. 최종의 결론 뭐예요? 우리 여기 논작물, 바짝물로 먼저 볼까요? 조사대상 면적 곱하기 뭡니까? 스퀘어미터당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면적, 타작물 면적, 기수확 면적 곱하기 스퀘어미터당 평년 수확량. 요게 바로 최종 그 해당 농지의 수확량이에요. 그쵸? 예. 요것이 근데 여기는 뭡니까? 스퀘어미터가 아니라 주당으로 바뀌는 거죠. 나무니까. 그렇죠? 나무니까 한 주에 얼마쯤 달려 있고 한 주에 예정된 수확량이 얼마인가 다 이 값을 쓰는 겁니다. 논바짝물은 스퀘어미터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다 주당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다 줘요. 예, 아셨죠? 그러니까 그 주당 한 주에 만약에 50kg이 달렸네. 그런데 만약에 조상 주수가 100주다 그러면 얼마요? 예, 5,000kg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조사한 김현재 주스에서는 5,000kg이 달려있고, 그런데 조사하지 않는 주스도 있죠. 예, 보상하지 않는 죄로, 나무가 죽었어. 예, 그죠? 이미 벌써 수확이 완료됐어. 이거는 지금 현재 조사할 수 없으니까, 착가량을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이런 주스에 대해서는 피해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수확이 됐고, 이거는 보상하지 않는 거니까 피해가 아니니까, 이런 주스에 대해서도 논바짝물하고 똑같이, 예, 한 주에, 그러면 예정된 수확량이 얼마지? 이 값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 보상하지 않은 죄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수학을 아직도 하지 않았다면 이만큼이 더 수학이 됐을 거야. 그죠? 그게 환산 수학량이죠. 예, 그 값을 더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작물, 밭작물하고 똑같은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까지가 지금 뭐죠? 수학전 착가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문제가 뭐냐면 과수 같은 경우 논밭작물은 그냥 끝나버리는데, 과수 같은 거는 수학 종기까지 굉장히 한 2, 3개월 정도가 더 있어야 되니까, 그럴 때 만약에 보험사고가 났다 하면 오직 어떻게 한다? 그렇죠. 피해가 얼마나 났나, 그 량만 따지면 돼요. 그 량이 바로 앞에서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린 착가 피해를 인해서 얼마쯤 이번에 뭡니까, 몇 킬로그램이 피해를 입었지, 낙가로 인해서 몇 킬로그램이 피해를 입었지, 예, 나무가 죽음으로써 몇 킬로그램이 피해가 입었지, 예, 요거를 각각 사고별로 산정을 해서 합산해버리면 그만큼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만약에 뭐 5,000kg이 현재 달려있어. 그런데 뭡니까, 피해된 것이 1,000kg이야. 그러면 얼마요? 최종 수확량은 4,000. 예, 요렇게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요 툴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과수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 직전에는 뭡니까, 오직 뭡니까, 최초 수학 품종 수확지 직전에 착가량을 조사하고, 그 이후에 보험사고 났다면 오직 감수량만 산정한다. 적종 사가수도 저가 종류에 오직 감수량만 산정합니다. 이거 똑같아요. 그 방식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그 미묘한 차이는 있는데 뭡니까, 그 차이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몰라도. 왜냐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다 주거든요. 야, 이번에 사고를 얼마쯤 피해 났어. 데이터 주면 그걸 갖고, 야, 피해가 얼마쯤 났구먼 하고 우리가 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걸 갖고 막 그냥 암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문제 풀면 조금만 다르게 나오면 또 이건 어떻게 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냥 피해를 구하는 거예요. 피해 얼마. 요 앞에는 수확량, 예, 수확감소 보장이니까 수확량이 얼마인가, 예, 착가량이 얼마인가 구하고, 그 착가량에서 피해가 난 거니까 그 이후에 사고는, 그죠? 예, 참 안 달려 있는 것에서 피해 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달려 있는 게서, 쉽게 말해서 5,000개 달려 있으면 5,000개 달려 있는 데서 피해가 나지, 이후에 보험사고를 하면 그거는 멀쩡하고 다른 데서 피해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요 값을 피해난 그 뭡니까, 감수량을 빼줘버리면 최종 용지의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확량을 구하면 평수 1미평으로 뭡니까, 그대로 뭡니까, 보험금을 피해율을 산정하고, 그 피해율이 산정되면 가피자 공식에서 수확감소 보장 보험금이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이제 복숭아 세균구멍병 감수량 돼 있죠. 요것 같은 경우는 이제 밭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감자를 뭡니까, 병충해를 보상해주고, 복숭아 같은 경우는 세균 구민병만 이렇게 이제 병충해로 인정해갖고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 감수량을 산정을 해가지고 뭡니까, 이거는 피해가 아니니까 여기에 더해준다, 이런 의미고요. 예, 금년에 12회 때, 내년 있죠. 내년에는 요 세균 구명병 감수량 출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 1회부터 11회까지 계속 병충해 문제 출제가 됐는데 아직도 복숭아에 대해서 세균 구명병 감수량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마침 더 큰 겁니다. 여러분께서 꼭 요거 이제 명심하시고요. 그래갖고 요 세균 구명병도 아주 간단해요. 여기 이제 세균 구명병인데 요 피해를 입었을 때는 무조건 50% 피해로 잡아요. 이 50% 피해를 잡았고, 뭐 50%는 수확인 거죠. 그쵸? 그렇게 이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사가 그 수확 개시후에 세균 구명병 피해가 발생이 됐다면 50%를 감수량으로 잡으면 돼. 그렇죠? 예, 요만치 피해가 됐구나. 예,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잡으면 되고, 뭡니까, 착가 감수랑 낙가 감수랑 산정하는 거, 요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실력자기 강의 가면 아주 쉬워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론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해 뭡니까, 요약해 갖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요거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오늘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큰 틀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뭡니까, 언급을 생략하고 다음에 이제 실력까지 강의해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따로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밤참 오대매오 산류라고 해갖고 이제 이 팔과수 있죠. 이 팔과수가 조금 이제 까다롭습니다. 금년에 이제 제가 팔과수가 왜 안 나오지 하고 계속 제가
제가 이제 2차 강의한 지가 한 2년밖에 되지 않지만은 왜 안 나오지 했는데 금년에 이제 드디어 나왔죠. 저도 이제 예상 문제에서 제일 많은 문제를 풀어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금년에도 그 매실이 출제되는데 사실은 뭐 포복자만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그냥 풀 수 있을 정도예요. 그냥 뭐 팔가수, 진정한 팔가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정한 팔가수를 이해하려면 조금 이제 좀 복잡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야 팔가수는 그럼 과연 어떻게 수확량을 산정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